2차 함수 그래프가요. 자, 포물선 구조입니다. 자, 그쵸? A 값이 양수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높낮이가 제일 작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요, 최소값이다. 그러겠죠? 자, 이 점의 꼭지점 좌표를 우리가 P, Q라고 할 때 말이에요. 자, 그때 X 값이 P일 때 최소값 Q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반대로, 자,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때 꼭지점이 여기가 존재해서 P, Q가 존재해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X가 P일 때 최대값 Q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잠깐 치워놓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래프를 잘 그렸네. 아래쪽으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양수인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요 위치가요. 자, 조금 전에 꼭지점 이야기했었죠? 자, P라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요, P, Q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최소값이 얼마요? 최소값이 Q 값이 존재하는 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져 있다면, A가요, 음수인 그래프인 형태이고요. 자, 요 위치가, 그쵸? X 이퀄 P인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꼭지점 위치에서 이번에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죠. P, Q가 되는데 X가 P일 때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최대값 Q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봤거든요. 자, 좀 더 발전시켜보면 구간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축을 기준으로, 자, 구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니까 X 그래프를요, 모든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래프 생각해 볼까요? 이걸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자,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요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졌다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려졌다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 위치가요, 우리는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 위치가요, 우리는 베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대해서만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누가 최대값입니까? 여기가 최대값이죠. 제일 높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최소값인데, 여기가 최소값이 아니라, 자, 그러면 최대를 내가요, M이라고 써볼게요. 이건 최대, 라지 M 이렇게 써볼게요. 최대는 함수값으로서 베타 위치에서 발생했겠죠?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했겠습니까? 그쵸? P에서 발생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구간을 그러면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쵸? 자, 여러 가지 형태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위치를요, 자, 요쪽 x의 왼쪽 부분, 알파로 잡아주고, 자, 베타의 위치를요, 자, x의 오른쪽 부분, a 경계에 해당하는 여기를 잡아볼게요. 자, 구간이 하필이면 이렇게 주어졌다면, 자, 높낮이가요, 여기서 최대가 발생하겠네. 그죠? 최대는 여기서 발생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최대가 발생하고. 자, 그러면 최대값, 자, 큰 M, 라지 M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것은, 자, PS의 함수값에 해당할 것이고,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인가요? 여기인가? 여기죠. 그죠? 자, 그래서, F의 알파S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조금 정리해 놓고요, 요렇게 놓고,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요. 자, 이번에는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구간이 잡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알파 값이요. 자, x 값이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축을 걸쳐서 여기에 그쵸 꼭지점을 걸쳐서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네요. 그쵸? 이 경우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제 감이 오죠. 자, 알파라는 곳에서 여기서는 베타라는 곳에서 자, 이 부분은 감소하는 그래프라 그러고요. 이 부분은 우리는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어떻게 써볼까요? 자, 이건 증가하는 부분, 이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감소하는 부분 한번 해봤으니까, 증가하는 부분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이 정도까지요.
자, 그리고 x의 바운더리, 그죠? 경계를요. 자,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 그러겠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아이고야, 좀 이상하네요. 요렇게, 이걸 베타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x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제 감이 오죠. 최대는요, f의 베타에서 최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최소값은요, 알파에서 함수값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 추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x가 이런 범위에 있대요. 자, 그럼 이것의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됐었죠. 자, 그러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겠고 꼭지점이 기준이었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이 점이요 2,-5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4까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축에 해당하는 요 위치보다도 왼쪽으로 많이 가나요? 오른쪽으로 많이 가지나요? 자, 왼쪽으로는 4칸 가 있고 오른쪽은 2칸 가져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래프를 일단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마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한 이 정도까지 갔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부분은 자, x값이 아마 마이너스 2인 지점이고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값은 x 이퀄 4인 지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x 이퀄 2가 되는 지점이었겠죠. 요렇게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자, 여기서 발생하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발생하고 최소는요 2를 넣을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값은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요. 자, 16에서 5를 빼니까요. 그쵸? 11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최대값은 11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정답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우리는 최대 재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라가 되겠고요. 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너무 정확하고요. 4차 함수.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치환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똑같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t라고 치환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t제곱에 마이너스 4t.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 t의 범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x의 범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t 값을요.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2x라 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제곱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러면 좀 전에처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요. 자, 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프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때 x의 값은요, 얼마에서? 자,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부터 x 이퀄 1까지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의 최대값은요, 얼마입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을 때입니다. 바로 이 t의 값의 범위가 이제 결정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t의 값의 범위가 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자,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었겠죠. 그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1 넣고 플러스 2가 돼서 3. 3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을 적어야 됩니다. 자, 이게 3을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찾았는데 정답이 아직 아닙니다. t 범위만 찾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것의 범위 찾으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의 범위를 t의 범위, 요 범위에서 이것의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다시 또요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또다시 한번 그려보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여전히요. 자, 그럼 여기는요.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하는군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면, 요쪽으로 치우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요. 한 이 정도. 마이너스 1에서인가? 마이너스 1에서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요. 그럼 그래프가 한 이 정도 그려지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위치 x 좌표가요, 아마 마이너스 1점 될 것이고, 여기에 x 좌표가요, 3점 되겠네요. 드디어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그쵸? 무엇을 찾을 수 있게 됐었죠? 자, 최대값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됐네요. 그것은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고, 최소는요, f의 2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 알겠죠? 이게 최소 아니죠? 여기서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습니까? 마이너스를요, t 대신에 넣는 겁니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최소값은요, 2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치환을 했는데, t 값의 범위를 모르겠어요. t 값의 범위가 뭔데, t 값이 뭔데 이거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두고, t를 x에 관한 함수로서의 최대 재수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에서 얘네의 최대 재수를 찾은 겁니다.